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더치하라TV 지금 이제 2월 9일 밤 11시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녹화를 좀 밤에 늦게지만 해놓고요. 한숨 잤다가 좀 일찍 일어나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아마 점심 드실 때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구, 스포츠, 문화 이야기인데 뭐 이제 제 최근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제가 틈틈이 이제 또 편집 스킬을 날로 연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딩 부분쯤 되면은 이제 뭐 연관 영상 혹은 뭐 더치하라 TV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스포츠하고 정치를 번갈아 가면서 올리다 보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스포츠만 좋아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스포츠도 좋아하고 정치도 좋아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근데 스포츠 좋아하고 만약에 국민의힘 좋아하신다, 아니면 스포츠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수박이나 똥파리 좋아하신다, 이런 분은 스포츠만 보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는요 이제 약간 좀 이제 또 이것도 스킬 또 연마한 거긴 한 건데 이제 보내드릴 주요 내용이 뭐다, 요거를 미리 화면을 딱딱딱 짧게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썰을 쫙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또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또 이제 저희 멤버들 거의 3개월 만에 모인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연말에는 서로 바쁘니까 못 모였고, 1월 달은 제가 계속 골골골골 되느라 못 모였고, 아무튼 이래저래 갖고 이제 석 달 만에 모이게 되는 거니까 아마 이 금요일 중에 아마 좀 조율을 좀 확정을 해갖고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주말에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 또 팟캐스트로도 올리고 또 이제 유튜브로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어떤 스포츠와 문화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일단 예고하면 나갑니다. 네, 일단 예고 화면을 좀 잘 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 야구 이야기가 메인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이 남자 농구 얘기를 좀 짧게 잠깐 먼저 하고, 이제 LG 트윈스 얘기, 그리고 이제 우리, 처음으로 피 묻힌 것 같아요. 우리 이거성, 우리 순철이 형, 올해의 3강 4중 3약은 어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요거는 아마 제가 이제 그 팟캐스트 녹음 때 더 디테일하게 이제 멤버들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우선 제 생각은 어떻다, 요거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면은 꼭 이게 이제 스프링 캠프 때마다 한 명씩 터진단 말이에요. 잊을만 하면은. 특히 이제 그 신인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프로가 된 순간 이놈들아, 니들 엔터테이너야, 엔터테이너. 아이 참, 또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어쨌든 간에 1순위로 입단한 김서연이가 터뜨렸다는 게 이게 또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걸린 다음이 지금 제가 볼 땐 좀 더 아쉽고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갑자기 뜬금없이 남자 농구 얘기를 왜 하느냐. 진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오히려 어떤 분위기였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초반서, 저는 이제 90년대를 다 대학을 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뭐 군 문제도 있었지만, 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아버님이 또 회사도 좀 어렵고 이래갖고 이제 뭐 제가 뭐 좀 돈을 벌어야 될 때도 있었고, 그 고생 시작한 게 지금까지 참 허무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제가 입학했을 9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IF 직전까지 솔직히 남자농구 인기 대박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오히려 그때는 프로야구가 암흑기였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세월이 한
한 25년 정도 흐르고 나니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가. 남자 농구, 이제 농구는 거의 솔직히 지금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4대 국기가 야구, 축구, 농구, 배구인데 솔직히 말하면 농구는 지금 상당히 이제 배구한테 밀리는 거는 너무너무 확실하고요. 예, 사실 4대 스포츠에 들어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반면에 그 당시에 진짜 그 배구는 지금 오히려 겨울에는 최강자로 올라왔어. 특히 여자 배구가 그렇죠. 그죠? 예. 이거는 저는 뭐라고 보냐 하면은 사실 팬하고 협회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미디어 이 삼박자가 맞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구단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단, 팬, 협회, 미디어 이 사박자가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서 지금 겨울 스포츠의 최강자가 된 게 특히 그 중에서도 여자 배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위기는 있어요. 뭐냐면 참 김연경이 굉장히 좀 알게 모르게 파문을 저는 이번엔 분명히 파문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특정 선수들이 과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여자 배구가 탄탄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문제는 있어요. 예, 그러나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현재는 여자 배구가 겨울 스포츠 최강자인 거는 맞으니까. 예, 근데 반면 이 농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참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두 가지를 좀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양 캐롯 여기 지금 출범해 갖고 1년이 뭡니까? 지금 1년 차에 자기들이 고백했어요. 우리 매각 알아보고 있다. 그럴 건 뭐 하려 하냐? 예, 근데 제가 왜 야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고양 캐롯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 고양 캐롯에 이게 좀 웃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네이밍 스폰서를 유치해 갖고 하겠다. 이거 뭡니까? 이거 야구에서 키움 내지는 지금은 키움은 아예 주 수입원이 네이밍 스폰서지만 다른 구단들도 네이밍 스폰 많이 이런데 받지 않습니까? 이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 하나만 물어봅시다. 고양 캐롯은 네 정말 바보 같은 게 구기 종목 중에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뛰고 달리고 해야 되는 게 농구 아니야? 그러면은 좀 정적이었다가 치기도 하다가 던지기도 하다가 서 있기도 하다가 물론 KBO가 그것 때문에 스피드업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노출 효과가 농구가 그렇게 있을까? 전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농구에서는 가장 광고 효과가 플레이어한테 많을 수밖에 없는 거 뭡니까? 그게 농구하죠. 예. 에어조던이 왜 잘 팔리겠어요? 아니면은 뭐 이 머리띠라든가 이런 아대라든가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 어디다가 네이밍을 할 건데? 어디다가? 네이밍 스폰서의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야구 유니폼은 하다못해 투수가 이렇게 마운드에서 와인드업 직전 셋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타자가 있을 때 이게 다 노출이 되잖아요. 심지어 포수가 공 받으려고 이러고 있으면 포수 마스크 앞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네이밍 스폰서라고 했다? 어디다 할 건데? 어디다 할 건데? 응? 유니폼 뒤 운동화 이게 다예요. 뭐 어디 선수들한테 그래서 여자 배구가 진짜 아이디어가 하나 좋았던 게 뭐냐? 여기다가 프린팅을 했죠. 프린팅 스티커. 뭐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안 되지. 야구나 축구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야구, 축구, 배구에 비하면 네이밍 스폰서를 할 때가 제일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수익원으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넌센스였고 일단 이름값에 기댔던 것 같아요. 대표이사 허재 그리고 감독 김승기 그리고 고양 캐롯이니까 옛날 오리온스를 우리가 인수했다.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당근 구단이다. 캐롯이니까. 근데 어떤 구단이 출범을 해갖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가입비도 다 못 냈어요. 자, 근데 웃기는 일이 뭐냐? 가입비는 다 못 냈는데 선수들 월급 제가 알기로는 2달간 이미 체불돼 있는데 이 팀이 지금 6강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유력한 팀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농구협회 KBL 규정대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입금을 못 낸 팀은 쉽게 말해서 회원 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겠죠? 캐롯보다 바로 밑에 순위에 있는 팀이 예를 들자면 아무튼 캐롯은 빼고 뭐
한 팀을 밑에 팀을 넣어갖고 플레이오프를 하던가. 근데 이러면 벌써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캐럿 선수들이 왜 이 약물고 하겠어요? 제가 볼 땐 이거 이 약물고 하는 거거든요. 뭐 플레이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를 떠나서.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심각한데 지금 KBL 자체가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자 농구 아닙니다. 사실 여자 농구도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남자 농구에 비해서 더 한숨 나오는데 남자 농구가요 지금 이러려고 한대요. 외국인 제도를 무조건 바꾼다. 근데 가장 유력한 방안이 뭐냐? 외국인은 한 명만. 그리고 쿼터도 제한을 두겠다. 예를 들면 3쿼터만 뛰게 하겠다. 야, 그럼 외국인은 뭐 하려 뽑아? 왜 뽑냐?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과연 수준급 외국인 선수가 올까요? 네. 옛날에 진짜 뭐 헤인즈 같은 이런 애들이 올까요? 네. 안 와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야. 그런데 한 경기에서 한 쿼터만 뛸 수 있어. 그러면 보나마나 뭐가 될까요? 야, 너 실제 출전 시간이 이 정도야. 연봉 후려치겠죠. 명분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이 뛸 자리가 없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네. 무슨? 응? 그럼 다른 종목은 외국인 선수들. 이제 그거겠죠. 이거는 그거 딴 거 같아요. 배구도 한 명 아니냐? 배구도.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봐요. 왜 배구는 한 명일까? 네. 그런데 그 한 명만 갖고도 몰빵 배구를 한 해 만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사실 배구는 뭐 나라 리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뛰는 선수는 거의 한 명입니다. 네. 근데 그 NBA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NBA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농구의 월드 시리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국적의 선수가 와서 다 뛰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NBA 스타들 중에서도 미국 국적 아닌 선수들 되게 많죠. 그죠? 예, 특히 뭐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유럽권 선수들이 굉장히 좀 동유럽이라든가 옛날에 이제 소련에 있었던 3국 이제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데 그런데 선수들이 또 대박이죠. 예.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야빠하고 축빠가 맨날 싸우는 건데, 야, 솔직히, 국제대회 성적 때문에 축구라든가 농구, 배구는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서는 야구가 제일 자유로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게 좀 웃긴 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던 야구는 지금 이번 WBC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 한 번 또 띄울 때가 됐거든요. 예. 근데 거꾸로 말하면 야구는 10년 텀으로 한 번씩 뭔가 국제 이슈를 만들면 돼요. 근데 반면에 축구는 최소한 4년마다 만들어야 되죠. 올림픽하고 월드컵은 더군다나 그죠? 예, 농구, 배구 역시 농구, 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안 게임에서만 우승을 해도 이슈가 돼요. 예.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특히 남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필리핀한테도 밀린다. 그리고 중동 팀들한테도 발린다. 이렇게 점점 낮아지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외국인 선수를 한 명만 넣겠다? 그것도 한 쿼터만? 그러면 과연 선수들은 그러겠죠. 그래. 우리 출전 기회는 더 느니까. 이거 있죠. 출전 기회를 늘려서 기량을 올리겠다. 그것만이 기량 올리는 방법일까요? 네. 저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지금처럼 외국인 선수 2명하고 몸을 부대끼고 맞대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한 명으로 줄이고 어떤 선수를 1쿼터만. 그럼 일단 외국인 선수 자체가 안 오죠.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거. 그럼 아시안 쿼터제 왜 합니까? 필리핀 선수들 왜 받았어요, 그러면? 예. 아시안 쿼터제를 하겠다는 건 우리도 아시아 리그에서 누군가를 진출시킬 거라는 의지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풀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이 마당에 쇄국 정책을 씁니까? 예. 전 이건 야구한테도 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구도 뭐 강리호나 이영종이가 뭐 대만도 알아봤다. 저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도 나가야죠.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죠. 그게 흔히 말하는 공정무역 아닙니까? 예. 우리가 수출한 만큼 수입해주고 사실 이게 거래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은 절대 안 나가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만 하면 그거는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남자 농구가 보면은 지금 어설프게 네이밍 스폰서 따라하겠다. 그러다 고양 캐롯 지금 작살나게 생겼고요. 빨리 이 팀은 돈 많은 팀을 찾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고양 캐롯이 구단주가 어디냐? 데이원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데이원의 또 메인 주주가 누구냐? 이게 대우조선해양이에요. 대우조선해양. 저희 집안은 할 말 많죠. 예. 저희 큰 매제가 맨 처음에 조선소 설계를 하던 데가 거기였습니다. 근데 제일 부실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딴 데 가 있죠. 당연히. 예. 근데 좀 산다 싶으니까 경영을 했는데 다시 또 부실 경영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런 데를 믿고 농구단을 했다? 그리고 KBL 말이 더 웃겨요. 그리고 데이원의 대표가 굉장히 열정이 있어서 믿고 가보기로 한 거다. 야, 미쳤냐? 아시, 이장석은 매 종목에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야구는 되게 운빨이 좋았던 거 아닌가라는 씁쓸함마저 듭니다. 예. 남자 농구 얘기지만 이게 참 남 얘기 같지가 않죠. 자, 그래서 잠시 또 이제 문화 관련 샷 몇 개.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아인이 했대더라. 요거죠. 예, 그래서 그거 좀 띄워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야구 얘기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뵐게요. 예, 자, 잠시 뭐 띄워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어몽식 씨, 예, 우선 조사 잘 받으시고요. 예. 왜 가끔씩 그렇게 SNS가 오락가락하고 뭔가 감정 기복이 심한가 했더니, 예, 뭐 이해는 갑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직업인 거 알아요. 근데 힘들면 다 그렇게 풉니까? 예. 뭐 그 옛날에 그 뭐야 그 베테랑 찍을 때 그 재벌집 아들로 나왔었죠. 예, 뭐 이제 몇 개 회사 합친 건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되지. 예. 당신은 제드래곤이 아니에요. 예. 프로포폴 잘 조사 받으시고. 아무튼 터키하고 시리아는 좀 빨리 예, 저 해결이 좀 잘.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죠. 예, 이 지진이 이게 장난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또 우리 경각하는 또 숟가락을 얻습니다. 이란도 잘. 이란이 거기 왜 들어가냐? 정말. 입 닫고 있어. 예, 이건 스포츠 얘기니까요. 예, 여기까지만. 자, 본격적으로 그럼 야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만에 이제 제가 LG 모자 썼어요. LG 트윈스 얘기를 좀 해보자면 특이한 게 문성주 갖고 이제 한참 화제가 됐었어요. 네. 장타를 늘리겠다. 뭔지는 알겠어. 네. 이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거죠. 근데 염감한테 오지게 혼났죠. 이 새끼가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왜? 꼭 뭔가 좀 어느 정도 타격을 한 선수들이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뭐 은퇴했지만 우리 오식방 오재원 그랬죠.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도 구자욱 그랬다가 헤매고 있고 타격이 돼. 그럼 내가 장타력을 좀 늘리면 홈런도 칠 수 있겠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했던 오재원이나 구자욱보다 문성주는 일단 피지컬이 안 좋아요. 안 좋다 말하기 좀 뭐하지만 작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살 길을 다른 데서 찾아야지. 어디 장타력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염감이 그건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원을 반드시 이번엔 키우겠다. 근데 7번에 키우겠다. 뭐지? 그거 봤더니 7번 이재원, 8번에 박참치. 이러면은 LG 하위 타순도 꽤 예, 그러니까 걸리면은 무서운 타순이 되긴 되겠죠. 예. 근데 LG만 이러냐? 아니에요. 예,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스프링 캠프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팟캐스트에서 얘기해도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스프링 캠프 뭐 얘기할 건데요? 어떤 뭐 이렇게 김서연처럼 뭔가 터지지 않는 한 어떤 취재 기자가 나와갖고 이 팀 캠프 문제 있다. 이 팀은 분위기 안 좋다. 이 잣됐네. 이런 게 나옵니까? 다 올해는 기대해도 좋다. 올해는 다르다. 아니면 뭐 부활의 날갯짓, 예, 뭐 희망찬가 다 그 제목이에요. 예. 시범 경기 역시 마찬가지. 예. 일단 개막해봐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저는 이거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초반 레이스 4월, 5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WBC 하고 난 다음에 개막입니다. 그러면 WBC 갔다 온 선수들은 그때가 가장 이 올라와 있을 때예요. 폼이. 예. 그러니까 초반 레이스가 어떠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중간에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 아시안 게임 때 시즌 중단 안 하고 갑니다. 예. 그러나 여기도 꽤 많은 선수들이 각 팀의 주력들이 가요. 왜? 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4, 5, 6월 달에 어느 정도 승률을 올리느냐.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얼마나 순위에 가 있느냐가 이번 시즌만큼 중요한 때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거성이 형이 이제 첫 피묻히기를 한 거예요. 올해 3강은 LG, KT, 두산. 4중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아, 롯데, 스, 키움. 3약은 NC, 한화, 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여기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두산이죠. 네, 두산인데 이거성께서 두산을 3강으로 꼽은 이유는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지금 양의지하고 알칸타라입니다. 네. 그 역으로 말하면 이 두 선수가 터지면 아마 제가 볼 땐 두산은 작년엔 9위를 했지만 가을 야구는 가뿐히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선수가 뭔가 변수가 있다거나 안 터지면 작년하고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네.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팀이 우리 이거성 형님은 3약 중에 하나로 꼽았지만 그게 NC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NC가 이번에 외국인 투수 2명을 줍줍 했는데 사실 MLB에서 5선발로 계속 들락날락 괜찮은 투수들 구해온 거예요. 그리고 양의지 대신 나간 게 박세혁입니다. 들어온 게 양의지가 나고 박세혁이 들어온 거예요. 박세혁이 과연 양의지보다는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못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NC 자리하고 두산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두산이 뜻한 바 되면은 저는 3강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가을 야구 무조건 갑니다. 근데 특히 양의지나 알칸타라가 뜻대로 안 되면 그리고 두산 외국인 오히려 두산은 알칸타랑 그렇다 치고 외국인 타자한테 좀 공을 들인 거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 타자가 빌빌대 버리면 이거성은 NC를 3약으로 봤지만 NC하고 두산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거꾸로 말하면 NC는 요번에 데리고 온 외국인 투수 2명이 진짜 그래도 MLB에서 5선발 정도는 왔다 갔다 했던 기량이 나온다면 루친스키 2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다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거예요. 쓰기나 키움을 그래도 4중으로 놓은 이유는 뭐냐? 불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LG랑 KT 오히려 LG하고 그래 굳이 꼽자면 LG KT네요. 여기 빼고 지금 불펜이 완벽하게 갖춰진 팀이 있을까요? 뭔가 불안 요소들은 다 하나씩 있습니다. 뭐냐? 불펜이 얇다. 내지는 불펜에 왼손이 없다. 내지는 불펜이 예를 들어서 양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투수가 적다. 그런저런 조건들을 다 따져보면은 그래도 불펜을 구색을 갖추고 있는 건 LG KT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두 팀을 뺀 나머지 8팀은 사실 지금 불펜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LG마저도 만약에 WBC하고 아시안게임이 있다. 그럼 불펜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예. 고우석 정우영 아닙니까? 그게. 예. 그래서 솔직히 올해 프로야구는 어느 팀이 정말 불펜이 1년 내내 별탈 없이 그리고 이탈자 없이 가냐. 이게 가장 큰 변수예요. 그래서 지금 뭐 3강은 LG, KT, 두산이고 4중이 기아, 롯데, 스, 키움이고 3약이 NC, 한화, 삼성이다. 이 기사가 이제 스포츠 경향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거성 형이 나름
정한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 검증된 선수들이 많냐 적냐하고 불펜이 안정돼 있냐 안 돼 있냐거든요. 근데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이거성 옹하고 스포츠 경향의 안승호 기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안승호 기자가 추리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된 건지. 근데 제가 그 기사 내용만 봤을 때에는 너무 좀 검증된 선수 위주 아니면 불펜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는 좀 깊이라든가 디테일은 떨어지지 않나. 예. 우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녹음할 때 또 다른 멤버들한테도 야 이거성은 이렇게 예상했는데 니들은 어때? 아니면 당신들은 어떠세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 물어는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있겠죠. 뭐 분명히 지금 의문표인 팀들이 있어요. 일단 외국인 셋 다 가는 거, 그리고 삼성 FA 보강이 전혀 없었다는 거, 예, 그리고 기아 FA 보강이 좀 부족했다는 거. 근데 반면 롯데나 한화, 롯데는 과연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을 거냐? 그리고 한화는 당연히 이제 탈꼴찌는 해야 되고 9위냐 8위냐 7위냐 어디로 올라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2024, 2025에 청사진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박진행이가 꼽는 3대 변수는 과연 LG 우승 진짜 할 수 있냐? 요거. 그다음 롯데 가을 야구 갈 수 있냐? 롯데 두산까지라고 할게요. 예. 롯데 두산 가을 야구 가능한가? 그리고 삼성, 한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중간에 어쩡쩡하게 끼어있는 게 이제 기아인데 기아가 지금 보면 아무튼 FA에서 뭔가를 알차게 보강했다. 그건 없거든요. 물론 삼성에 비해서는 예. 사실 그러면서 삼성이 제일 걱정되긴 해요. 저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정말 뭐 밤을 새서 해도 한도 끝도 없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김서현 소식이에요. 저는 일단 김서현 소식이 딱 터졌을 때 들었던 생각. 옛날 이정우와 윤성빈의 김친현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잊을만 하면은 이정우 김친현 사건을 자꾸 언급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망할 뻔했어요, 이정우 진짜. 그리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윤성빈하고 이정우가 그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윤성빈이가 훨씬 더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윤성빈이가 야 정우야 밥 사줘 그랬더니 이정우가 이런 김친현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너는 한국 기집애들처럼 얻어 처먹기만 하냐, 이런 의미로 올렸던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었죠. 예.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정우도 그게 이제 데뷔하는 그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그 캠프 때, 예. 캠프 때인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캠핑 준비할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오히려 그렇게 매를 미리 먼저 맞아버린 다음에 이정우는 분명히 정신 번쩍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량이 쭉쭉쭉쭉 올라갔을 때 지금은 MLB 1억 불 가능? 쌉 가능? 이러고 있는 거죠. 반면 윤성빈은 아직도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거고. 예. 김세현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바짝 정신을 차리면 이게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선 첫 번째, 뭔가 이슈에 목말라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되게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특히 야구 관련 언론사들이 앞다퉈서 뭔가를 막 쓰고 있습니다. 쓸 거 없을 때 딱 걸린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전 그거라고 보고, 그다음 두 번째, 걸릴 수는 있는데 걸리고 난 다음 날에도,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면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거기다가도 왜 좋아요를 누르냐 이놈아. 너 그건 중독이야. 예를 들어서 근신하고 있으라 그랬어. 그러면 최소한 캠핑 기간 동안에는, 아니 눈팅 있잖아, 눈팅 이놈아. 왜 또 좋아요를 누르냐. 너 SNS 중독 상담받아야 돼 이쯤 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운동선수가 뭔가에, 운동 말고 다른 거에 중독이 돼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화 구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일 근신 및 벌금에 처하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차라리 그럴 거면 벌금을 세게 때리세요. 아니면은 근신 기간을 더 길게 하든가. 이 처벌이야말로 이게 처벌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냥 보여주기인가?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뭐냐? KBO가 어떤 그 통일된 규정을 내려주는 게 좋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없는 게 왜? 시즌 중이면은 KBO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은 KBO가 정해놓은 사건 사고를 치면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SNS 이건 좀 애매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번에 한화가 뭐 3일 근신에 자체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거는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예. 근신 기간을 좀 더 길게 하든가. 근신이 아니죠. 캠핑 제외죠. 캠프 제외를 길게 하든가. 아니면 네 계약금 중에 네 받은 계약금 중에 10% 토해 이 새끼야 이러든가.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게 어정쩡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자꾸 퍼거슨 경의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운동선수에게 SNS는 인생의 낭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SNS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비공개 계정을 왜 만들어? 도대체 왜? 비공개 계정을 만든다는 건 둘 중 하나죠. 나쁜 짓 하겠다. 아니면 누구 씹겠다. 그 인성은 바꿔야지. 김서연 안 그래? 너 엔터테이너라고 이제. 너 공인이란 말은 안 쓸게요. 예. 그러나 너 엔터테이너야. 정신 차려 이놈아.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SNS한테 좋아요를 눌렀다? 너 그거는 상담 치료받아야 돼. 저는 사실 그게 더 걱정이에요. 예. 자, 아무튼 이거저거 합치면은 또 얼추 30분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예. 항상 20분에서 25분 안으로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남자 농구도 참 남일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예. 뭐 이거성의 순위 예상 그리고 김서연 예. 이걸 계기로 네가 정신 차린 거였으면 좋겠어. 근데 오히려 걸리고 난 다음에 행동이 난 솔직히 더 걱정되고 한화는 많이 아쉽고 예. 일단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자 우선 여기서 마치고요. 어차피 지금 KBO 소식하고 WBC 소식이 또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또 한번 올려드리고 예, 그 다음에 정치 이야기도 또 하고 예, 예. 진짜 예, 저도 왜 제 아버지가 검사가 아닌가 예, 아주 띨망입니다. 네. 그랬으면 저도 퇴직금 좀 두둑히 챙겼을 텐데요. 참. 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액 후원 그리고 이벤트 응모. 아직 미니 가습기 물량 많거든요. 특히 또 환절기 슬슬 다가오니까 그럴 때 또 이제 뭐 알러지 민감하신 분들 예. 저희 더치하라 커뮤니티에다가 많이 응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엔간하면 다 당첨 처리해 드리고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하셔야겠죠? 예.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월 10일 아마 점심때쯤 이 영상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